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시간 문제 9번에서 12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뒷번으로 오면서 조금씩 이제 무게가 있습니다. 자, 9번 문제 한번 함께 볼까요? 다음과 같이 1 곱하기 1 정사각형 4개를 붙여서 큰 정사각형을 만들었다. 이 도형의 9개의 점 중에서 5개의 점을 꼭지점을 하는 오각형의 개수를 구하여라. 단 오각형의 모든 내각의 크기는 180도 미만이다. 무슨 소린가 하면요. 안으로 쏙 들어가는 오목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9개의 점은 모두 다른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기 때문에 회전해서 같아지는 것도 다르게 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가? 일단 이 조건을 만족하는 오각형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는가? 실제로 한번 그려볼게요. 가운데 있는 점을 꼭지점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그리든지 간에 오각형을 그리면은 오각형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오각형을 오각형을 이쁘게 그려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예, 그렸어요. 그러면 이 각이 몇 도가 되어버려요? 180도를 넘어버리죠. 안 된다. 또 가운데 꼭지점을 택했을 때 오각형을 막 그려봤더니 이 주어진 조건, 모든 내각의 합이 180도 미만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만들더라도 오각형의 가운데 꼭지점은 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자, 그럼 그 다음 또 어떻게 다른 5개의 꼭지점을 잡아와야 되는데, 가만 봤더니 이 꼭지점 중에 특별한 것이 있죠. 이 양쪽 귀퉁이에 있는 점이 있어요. 모퉁이에 있는 점 4개가 있는데 그 4개를 택해버리면 이와 같이 연결해서 사각형이 나옵니다. 안 되네. 그래. 다음과 같이 분류하자. 자, 이 4개의 큰 정사각의 꼭지점 중에서 3개를 택해 왔을 때 오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택할 수가 없고요. 2개를 택하였을 때 오각형을 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쌤 체계적으로 그래요. 2개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개만을 택했을 때도 한번 또 만들어 볼 겁니다. 1개만 택했을 때 얘는 택할 수 없는 거. 자, 이와 같은 천천히 차분하게요. 자, 이렇게 꼭지점 4개를 택하면 오각형이 안 나오니까 안 되고 3개를 택했을 때 오각형이 되려면 다른 2개의 꼭지점을 요놈에서 택하면 안 되네. 그래, 나를 택하는 수밖에 없고 이때 만들어지는 오각형은 이와 같은 모양으로 한 가지가 얻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택했을 때 2개입니다. 3개의 꼭지점을 더 택해야 되는데 일직선에 있는 3점을 택해서는 안 되겠네. 그러면 이 중에 여기서 2개를 택하고 2개까지 택할 수 있죠. 하나 이와 같이 택했을 때 오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앞서 만든 것과 분명히 모양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가 있구나. 왜? 밑에 2개 택해서 한번 연결해 볼까요? 그러면은 다른 데 하나 택했을 때 그런 경우 나올까? 보세요. 밑에 2개 얘는 지금 택할 수 없으니까는 이거밖에 없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2개를 택하고 나를 택하지 않았을 때 이 꼭지점 3개를 더 가져와야 되는데 그 3개의 꼭지점을 이렇게 가져왔을 때 있네요. 그러면 이와 같은 모양으로 조심해서 그려야 돼요. 이와 같은 모양으로 그려봤더니 분명히 오각형이 맞습니까? 하나, 둘, 예, 맞아요. 이렇게 있어요. 선생님 또 있어요. 나 이런 식으로 택하고요. 나 택하지 않았고, 그리고 나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2개, 자, 3개를 더 택해서 뽑아와야 되는데 그놈을 어떻게, 이렇게 3개를 한번 뽑아볼까요? 앞수와 모양이 같은가 다른가를 제가 보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택하였더니 앞수와 모양이 같아졌네. 그러면은 나 다르게 또 택해서 3개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식의 모양인가 이쁘게 만들어 나가야 돼요. 다시 그려볼게요. 그려보고 모양이 같았는지 달랐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했어요.
봤더니요. 선생님, 나 빙글빙글 돌리면은, 그런데 꼭지점 다 다르게 보라고 했으니까는 이거 다른 겁니다. 왜? 모든 점을 다 다르게 보라고 하였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같은 게 아니었네. 예. 자, 그 다음 하나를 택하고 요 놈을 택하지 않았을 때에, 예, 꼭지점 5개니까 몽땅 나를 택하는 방법밖에 없네. 그래, 이렇게 택한 방법이야. 오각형이 나왔네. 또 다른 방법? 예, 더 이상 없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어떻게 쌤하였죠? 예, 가운데 점을, 이 점을 꼭지점으로는 택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발견을 해냅니다. 그러면 5개의 꼭지점을 어떤 세 점도 일직선이 되지 않도록 5개의 꼭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꼭지점이 이 전체 큰 사각형의 꼭지점 4개 중에 3개를 택했을 때와 이렇게 2개를 택했을 때, 이렇게 2개를 택했을 때, 그 다음 1개를 택했을 때 이렇게 꼭지점의 개수에 따라 3개, 2개, 1개 택하는 경우가 있네. 그런 경우 각각 그려봤더니 여기 있는 점은 택할 수 없고요. 그럼 왜 일직선이 돼서 오각형이 안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1가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경우도 1가지가 나왔고요. 이것도 1가지가 나왔고. 자, 이것도 1가지인데 9개의 꼭지점을 다 다르게 보라고 했잖아. 그래, 직각을 낀 변에서 시계반을 반대 방향으로 짧은 변 1, 그리고 이렇게. 예, 다르죠. 예. 그 다음에 하나만 택하고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4개를 다 택해줘야만 오각형이 만들어요. 이것도 1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회전하여 같은 것을 다르게 보라고 했잖아요. 9개 점을 다 다르게 보라고 했으니까 나 회전하면은 택해지지 않은 점이 어딨냐에 따라서 4가지가 나옵니다. 나 역시 회전하면은 4가지가 나오고요. 나 역시 회전해서 4가지가 나오고, 나도 4가지, 나도 4가지. 따라서 모양은 5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꼭지점을 다 다르게 보라고 해서 그 각각의 4가지씩에서 모두 20가지임을 확인했습니다. 어떤가요? 제가 천천히 설명했죠? 9개의 꼭지점을 다 다르게 본다고 하였다. 어떤 내각도 그 크기가 180도 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점은 택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모퉁이에 있는 4개의 점 중 4개를 다 택할 수는 없다. 3개를 택한 경우, 2개를 택한 경우, 1개를 택한 경우를 나눠서 그 그림 모양을 그려봤더니 회전시켜서 9개 점 다 다르게 보라고 그랬으니까 회전시키면 다 모양이 달라집니다. 회전시켜서 겹치더라도 다르게 보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와 같이 20가지임을 찾았습니다. 자, 이렇게 풀고 나서는 한 번 더 확인하고 감상하세요. 이렇게 올림피아드 문제는 100점 만점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단 한 문제를 풀더라도 자기가 끈기 있게 정확하게 틀림없이 확실하게 풀어주는 이런 공부를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1000 이하의 양의 정수 n의 개수는 이라고 했네요. 그 n은 봤더니 a 제곱 마이너스 4b 제곱을 만족하는 정수 a, b가 존재하도록 한다. n은 1000 이하의 양의 정수입니다. 그런데 내가 a 제곱 마이너스 4b 제곱 정수의 제곱 마이너스 4 정수의 제곱 이렇게 되도록 하는 정수가 존재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떡하지? 정수네요. 선생님 왜 4가 있지? 그래, 정수를 분류할 때 짝수, 홀수 분류하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것, 마이너스 1인 것, 제로인 것.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것, 마이너스 1인 것, 또 뭐 4의 배수, 나머지가 2인 것,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그래, 알겠습니다. n이 이와 같이 되었으니까는 나 이거 잘 보자. a라고 하는 것이 짝수일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은 a라고 하는 것이 홀수일 때를 생각해 봅시다. 이와 같은 경우라면은 n이라고 하는 것은 a제곱, 2k의 제곱. 그래서 왜 이렇게 했죠? 저는 자연스럽게 정수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나 이거 계산해 봤더니 다음 같은 애 4가 밖으로 나오고 k제곱 마이너스 b제곱인데 k 마이너스 b, k 플러스 p로 나타내어졌네. 이것도 그렇게 해볼까? 예, n equal 2k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b 제곱인데 나를 전개시켜 보면 4k 제곱 4b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k라고 마이너스 4k라는 게 있네. 따라서 4k 마이너스 p 4k 플러스 p다가 마이너스 4k 플러스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선생님,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예, 이거요. K와 B는 정수, 뭐 자연수겠네요. 그래, 이 둘은 홀짝이 같습니다. 왜? K 마이너스 P가 홀수이면 둘 중에 하나는 홀수고 하나는 짝수였다는 거죠. 그럼 K 플러스 B도 홀수가 돼요. K 마이너스 B가 짝수이면은 또는 뭐 K 플러스 B가 짝수이면은 둘 다 짝수였거나 둘 다 홀수입니다. 그럼 빼준 것도 짝수가, 알겠습니다. 나 이것은 둘 다 홀수였거나 아니면 둘 다 짝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거를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네요. 둘 다 홀수였다면 홀수 곱했기 때문에 4 곱하기 홀수배입니다. 이런 타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둘 다 짝수였다면 나 짝수끼리 곱했으니까 4의 배수죠. 그러면 나 이것은 16의 배수가 됩니다. 두 가지 경우에. 자, 그러면 뭘 찾으면 되지? 1000 이하의 양의 정수 n 중에서 4의 홀수배가 몇 개인지 셀 거예요. 그 다음 16의 배수가 몇 개인가를 셀 거예요. 4의 홀수배이면서 동시에 16의 배수인 경우는 없습니다. 겹쳐진 건 없네요.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하면 되죠? 쌤 이렇게 봤더니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나는 4의 배수. 나도 4의 배수. 여기까지는 4의 배수네. 그래서 나는 4의 배수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1이니까 4의 배수 플러스 1. 4로 나눠 1이 남는 수입니다. 그거 됐어요. 자, n의 값은요. A가 짝수있냐 홀수있냐에 따라서 그 n을 분류를 해봤더니 A가 짝수일 때 n의 값은 4의 홀수배이거나 4 곱하기 1, 4 곱하기 3 이런 수들입니다. 그 다음에 16의 배수이었거나 아니면 이와 같이 되었을 때는 4로 나눠 1이 남는 수입니다. 자, 그러면 1000가지의 수 중에서 4의 홀수배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8의 배수와 똑같이 하나씩 건너뛰면서 나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도 돼요. 4의 홀수배의 개수는 1000 나누기 4 그 몫을 구하면 됩니다. 내가 짝수인 경우, 즉 8의 배수인 것을 빼주면 되니까는 1000까지의 8의 배수의 개수는 1000 나누기 8의 몫입니다. 나를 계산하면 4의 홀수배의 개수가 나오는데 계산해주면요. 250 마이너스 125라고 해서 125개가 나옵니다. 10번 넘어, 9번, 10번 넘어니까 좀 어려워집니다, 이제. 자, 이건 어떡하지? 16의 배수니까는 1부터 1000까지 수 중에서 16의 배수는 16으로 나는 몫을 구하면 되잖아요. 1000 나누기 16을 정수분 구하고 몫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자, 그럼 나 계산하였더니 얻어지는 값이요. 62, 62개가 나와. 몫이 62. 16 곱하기 62 하면 1000보다 작거나 같아질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되죠? 4로 나눠 1이 남는 수이기 때문에 1부터 시작해서 1000까지 수 중에서 4로 나눠 1이 남는 거. 1000이 4의 배수죠. 4의 배수? 그 다음 바로 1 큰 것이 다 그게 해당되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되죠? 예, 다음과 같이 하면 되겠죠. 4의 배수 플러스 1, 4의 배수 플러스 1 이와 같은 꼴로 가는데 1에서부터
999까지야. 따라서 그 개수는요, 제가 보면은 250까지가 나옵니다. 오케이, 되었어요. 조금 이제 어려워지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답은 125개 플러스 62개 플러스 250이라고 했어요. 437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경시대회를 또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K 플러스 P와 K 마이너스 B는 홀짝성이 같다. 더해서 홀수였다면 뺀 것도 홀수이고요. 더해서 짝수였다면 뺀 것도 짝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나 얘들 정수라고 했잖아. 그럼 정수들을 차례대로 제곱시키고 4비제곱해서 빼보면요. 이런 수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좌우지간 여기서는 이것을 이용해서 A가 짝수인 정수가 존재하였다면 이와 같은 식으로 두 가지 경우 있었고, 그리고 A가 홀수였다면 이와 같은 식으로 250까지가 있어서 몽땅 더해주면 437가지입니다. 자, 이제 점점 어려워집니다. 자, 그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11번은 이제 좀 쉬운 문제네요. 그냥 수식 계산하면 됩니다. 양의 실수 A, B가 B분의 A 플러스 A분의 B의 값은 3이다. B분의 A제곱 플러스 A분의 B제곱의 값은 10이다. 그러면 이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쌤 봤더니 이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가 하나 높으네. 얘는 똑같네. 그럼 이 둘 한번 곱해볼까? 예, 이런 항이 나옵니다. 그래, 알았어. 나 잘 봐봐. B제곱 A 세제곱 플러스 A제곱 B 세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하였잖아. 그런데 나는 가만 봤더니 B분의 A 플러스 A분의 B에다가 B분의 A제곱 플러스 A분의 B제곱을 계산하였더니 이렇게 해서 얘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놈이 나왔어요. 그런데 나오지 않은 건 도로 빼주면 되겠네. 예. 이렇게 곱한 거 없어요. 이렇게 곱한 것도 없어요. 곱해봤더니 만들어지는 식이 B제곱분의, 보세요. 이렇게 AB, 이렇게 곱한 거, A 약분, B 약분 했더니 얻어지는 게 뭐 B분의 A, B분의 A가 나오면 돼. 다시요. 돼요. A제곱 B, A 약분이 B분의 A가 아니라 A가 나오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거 봤더니 BBA에 없습니다 하면 오케이, 이와 같이 된다는 등식을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3이라고 주어져 있고 나도 10이라고 써. 내가 얼마인지 모르네. 이놈을 이제 찾아내면 되겠네. 두 개 연립해서 얼마든지 찾아내도 되겠지만 이놈을 보세요. A제곱 B 플러스 A분의 B제곱이라는 값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 예, B분의 A 플러스 A분의 B에다가 차수가 하나 더 높으니까 나를 한번 계산해 볼게. B분의 A제곱 있죠? A분의 B제곱이 있는데 없는 것이 있잖아. 빼주면 되잖아. 뭐? 이렇게 해서 B, 이렇게 A. 그래. A 플러스 B가 없어서 빼주면 돼요. 옳지. 그럼 이제 계산되었습니까? 내가 얼마요? 10. 내가 얼마요? 3. 나 얼마인지 몰라요. 3.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플러스 B였기 때문에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예요? 예, 5라는 것을 찾았죠. 그럼 이제 이 값이 구해졌죠. 내가 얼마? 3. 내가 얼마? 10. 내가 얼마? 5였어요. 따라서 계산해주면요. 25라는 답을 구해냈습니다.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아마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그리고 전개공식, 인수분해 공식, 그 변형된 공식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일종의 이것도 하나의 변형된 식의 계산을 올바로 할 수 있는가를 물어봤어요. 자,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했죠? 차수가 하나씩 높아지고 있잖아. 분자든 분모든. 그러면 앞에 차수가 낮은 둘을 곱해서 일단은 일을 저질러 봐. 그러면 갖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더하고 빼면 될 거야.
같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더하고 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하나의 방법 알았죠? 뭔가 차수가 낮은 것을 곱해서 만들어주면 돼요. 불필요한 것을 더하거나 빼주면 돼요. 넘치는 것을 빼주면 돼요. 그랬더니 A 플러스 B의 값이 얼마인가만 찾아내면 구하고자 하는 식의 값은 25임을 구해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12번 또 도형 기하 문제네요. 뭐라 그랬죠? 그림이 안 주어진다 그랬어요. 상황에 맞도록 그림만 올바르게 그려지면 문제는 끝난다 그랬어요. 그럼 이런 그림 그리는 걸 어떻게 연습하는가? 중학교 1, 2학년에서 아마 이 자와 콤파스를 이용해서 작도하는 것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소위 선행학습하는 아이들은 그냥 건너뛰어 버립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자와 콤파스로 작도하는 걸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수학입니다. 기하 문제는 내가 문장으로 주어진 이 조건에 맞도록 그림을 그려나가는 능력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평행사변형 A, B, C, D. 평행사변형. 변 AB와 BC의 길이는 각각 5하고 7이다. 그리고 대각선 AC 길이는 6이야. 원O가 점 AC를 지나고 C에서 BC에 접한다. 접했어요. 그럼 또 직선 AD와 원O가 만나는 점을 E라고 하죠. 이 점은 A가 아니라고 하죠. 그럼 4 곱하기 D, E의 값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오, 그래? 그럼 조건에 맞게 제가 그림을 살짝 그려왔습니다. 자, 차례대로 한번 따라 그려볼까요? A, B의 길이가 5가 되도록 고등자를 이용해서 그렸고요. 자와 콤파스를 이용해서 B, C 길이가 7이고 그 다음 AC 길이가 6이 되도록 삼각형 ABC를 먼저 작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평행사변형 ABCD라고 했기 때문에 평행하게 가면 되고요. 평행하게 가면 됩니다. 그럼 이 길이는 5가 될 것이고 이 길이는 7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뭐라고 했죠? A와 C를 지나면서 C에서 BC에 접하는 원이래요. 그럼 접하는 원이라고 하면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은 수직이니까 중심은 제가 빨갛게 이 선 위에 어디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원을 작도했더니 이와 같은 식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예, 수학 올림피아드입니다. 물어보는 게 뭐예요? 아니, 그 조건에 맞도록 작도할 줄 알면 됩니다. 중심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기 이등분선을 그으면 어딘가 중심이 있어요. 요즘 중심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뭘 구하라 그랬어요? 나를 연장해서 간 여러분 DE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 X라고 하는 이 길이를 구하라고 하였어요. 이것의 42배를 구하라 그랬잖아. 왜 하필 42배지? 올림피아드에서는 답을 세 자리의 자연수, 세 자리의 자연수로 답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평행사변형이잖아. 직각이잖아. 뭔가 알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있느냐고 내가 물었어요. 쌤 알았어요. 자, 수지로 갔어요. 양쪽 대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가 얼마요? 7. 따라서 A 이 길이는 얼마요? 7 플러스 X. 옳지, 알았습니다. 자, CO라는 지름, 반지름을 걷더니 만난 점을 H라고 하면은 AE의 길이는 7 플러스 X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기 때문에 AH의 길이는 2분의 X 플러스 7이 됩니다. HE의 길이도 2분의 X 플러스 7이요. 그러면 HD의 길이는 2분의 7 마이너스 X입니다. 자, X라고 하는 길이를 구해야 되죠. 도형에서 어떠한 길이를 구할 때 가장 즐겨서 사용하는 게 유명한 피타고라스 정리야.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예, 쌤 알았습니다. 자, 요놈의 길이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나를 H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x와 h가 들어가는 피타고라스 정리 등식이 하나 나오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와 h가 들어가는 피타고라스 정리의 등식이 하나 오케이 되었습니다. 자, h라고 넣은 그놈의 제곱의 값은요. 왼쪽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했더니 6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7의 제곱입니다. 오른쪽 삼각형에서 봤더니 역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5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x 7 마이너스 x 7 마이너스 끝 됐어요. 오, x에 대한 방정식이네. 풀어보면 x제곱항은 사라지고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됐죠? 나 풀어서 해결해주면요. x라고 하는 값이 7분의 11이 나올 거예요. 그럼 구하고자 하는 것은 42x였기 때문에 얼마? 66인 걸 찾아냈습니다. 어떻습니까? 야, 상당히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죠. 자, 그런데 제가 뭘 했어요? 문제 조건에 맞도록 작도를 정확하게 일단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시대에 특히 KMO 등을 준비하는 학생, 어린 학생이라면 제가 어떻게 선발하는가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지식을 아는가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와 콤파스 주고 작도하게 합니다. 작도하면서 삼각형, 합동, 삼각형, 닮음 이런 걸 다 할 줄 알아요. 그걸 먼저 평가합니다. 그럼 정확하게 작도했다. 그 다음은 평행사변형 그리고 원에 대한 성질, 원의 접선에 대한 성질을 이용했습니다. 접점이었습니다. BC에 접했으면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은 접선의 수직입니다. 직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이 길이를 구하고자 했다. 자,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있어 7. 따라서 7 플러스 x이고 원의 성질에 의해서 수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양쪽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7 플러스 x, 나는 2분의 7 플러스 x, 나는 2분의 7 마이너스 x.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 오케이 되었어요. 자, 이거 푸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 자세한 과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답은 66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침착하고 차분하게 임하시면 됩니다.